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사주입니다. 십성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비견, 겁재, 식신까지 했는데 오늘은 상관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볼게요. 상관은 그 한자 뜻이, 한자 용어 뜻을 알면은 그 이미지를 딱 잡기가 쉽지요. 상처, 상에 벼슬, 관을 써서 벼슬이라는 것은 국가에 쓰임을 받는 그런 직업이지요. 그래서 직장이기도 하고 단지 벼슬뿐만 아니라 관이라는 것은 틀, 자신을 가두는 틀, 그래서 우리 사회의 법적 체계, 질서, 규칙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관을 상처낸다고 해서 상관입니다. 그 용어 뜻에서 짐작이 좀 느낌이 오시죠? 관을 상처낸다. 거기에서 이렇게 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의 육친적 해석으로는 여자에게는 식신이든 상관이든 자녀에 해당되고 남명에게는 식신과 상관은 장모님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식상은 재성을 생하지요. 그런데 남명에게 재성은 부인이지요. 나의 부인을 생해주는 십성이니까 식상은 장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남녀 모두 아랫사람은 식상입니다. 식신과 상관은 아랫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상관, 경관은 고소에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상관, 경관, 위화, 백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관, 경관 하면은 100가지 화가 끼친다 해서 위화, 백단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를 붙여놨네요. 그것은 이것도 이 학문이 아주 오래된 학문이다 보니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벼슬을 굉장히 대단한 귀신 덕목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 벼슬하는 관을 상처낸다는 것은 역적이지요. 왕에 대항하는 그런 역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용어를 붙여뒀는데 요즘은 위아 백단, 하가 100가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일간이 생하면서 그 음량이 다른 것이 상관이지요.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이 있으면은 일간이 목생화하면서 이것은 양인데 나와 다른 음량인 정화가 상관이 됩니다. 빨간색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정화가 상관인데 이 상관은 흉신에 들어가지요. 우리가 사흉신 있지요. 겁재, 상관, 편인, 편관은 십성 중에 사흉신으로 꼽습니다. 그것은 흉신이라는 것은 일단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양인데 음으로 나와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것을 상관을 쓰는데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잘 와닿지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 있죠. 그런데 개수에게 식신은 을목이고 상관은 간목입니다. 그러면은 물상으로 봐서 이 빗물이 이런 여리한 꽃 한 송이를 생하는 것이 힘이 더 들까요? 커다란 거목인 간목을 생하는 것이 힘이 더 들까요? 그렇죠. 이 간목이라는 상관을 생하는 것이 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일간이 자신의 기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관은 그 힘이 더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흉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것이 잘 재화되면은 흉은 빼고 그 에너지가 굉장히 폭발력 있게 발현돼서 사회적 성취나 재물을 많이 가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흉신을 제화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그 격이 더 높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흉신을 제화하는 데는 많은 무리수가 따르고 또 일간의 힘이 그만큼 빠진다는 뜻이지요. 제화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드릴까요? 제화라는 것은 우리가 흉신을 어떤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물고기인데 잘 구워놓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니 정말 맛있어 보이는 물고기인데 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갈치 정도 생각할까요? 그런데 그 뼈가 뼈만 잘 발라낸다면은 그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뼈를 발라내는 것이 흉신을 제화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은 이렇게 흉신의 에너지 자, 그러면은 이 상관이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또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능력이다 보니 뛰어난 언변이 있습니다. 식신도 제가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 상관은 더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는 것이다 보니 유창하게 아주 식신보다 그 언변이 아주 탁월합니다. 식신은 있는 그대로 있는 것만 얘기한다 하면은 상관은 있는 것 없는 것 뭐 다 끌어다 모아서 아주 정산유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발현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고 또 여기 측은지심이라고 써놓은 것은 상관은 원래 비견이 생하는 것이 아니라 겁재가 생하는 것이 상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겁재는 타인이지요. 타인에게서 나오는 표현력. 그렇다는 것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말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타인의 표현을 내가 대변하는 것.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대신 해주고 싶어 하고 해서 측은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높은 사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나보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아주 약한 강강약약의 그런 멋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관을 상하니까 정해진 틀을 깨는 것이니까 아주 이것이 창의력이 있고 총명하며 상관 있으신 분이 천재성이 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천재성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십니다. 이것도 상관이 그 팔자에 잘 되어 있을 때이겠지요. 그래서 식신과 상관의 차이는 식신의 표현력은 한 80 정도, 70 정도라면 상관은 그 한 배 곱하기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부스터를 달고 더 강해진 느낌, 에너지가 증폭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뛰어난 언변력과 측은지심, 총명함 이런 것들로 이분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 좋으냐 하면 말을 잘하니 아나운서나 또 타인의 말을 대변해 준다고 했지요. 그러니 변호사 또 종교인 말을 잘하지요. 교육자 아랫사람을 지도하지요. 또 중개인 타인의 말을 대변하니까 중개인이나 아랫사람을 케어하는 보모 또 이것이 관을 상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관에 대항하는 일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변호사나 노조위원장 그런 쪽에 타인의 억울한 것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총명하고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명가나 학자이신 분도 있고 상관이신 분들이 연예계통에 많이 계세요. 상관이 창의성 있고 총명하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은 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자신의 표현력이 아주 에너지 강하게 나오는 십성이다 보니 연예계통에 상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가, 이렇게 딱 직업만 봐도 상관이란 십성의 느낌이 오지요. 상관은 약간 익살스럽고 깨돌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간이 양인데 음으로 반대로 발현이 되지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귀엽다 할 때 식신 있으신 할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손자 예쁘다 하고 이렇게 바로 표현하시는데, 상관 있으신 할아버지는 예쁘면 한번 꼬집고 가고 괜히 이렇게 툭툭 이렇게 막 약간 익살스러운 그런 농담을 던지시지요. 그러면 상대가 약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저분은 마음은 그런데 표현이 저렇구나 이렇게 그 속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 겉만 보시는 분들 있지요. 그럴 때는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손자를 못 살게 굴어?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상관이 다소 오해를 받는 그런 십성입니다. 그 마음은 순수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 좀 오해를 받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 상관은 또 다른 십성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위층에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해서 드륵드륵 소리가 조금 나는데 들리시나요? 그 공사 시작해서 소리가 커질까봐 제가 마음이 조급해서 말이 오늘 너무 빨라지네요. 그래도 앞으로 공사가 심해지면은 촬영을 못하는 건 아닐까 내심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은 비겁이 생하는 것이 상관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겁재가 생하는 것이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겁이 상관을 생할 때는 이렇게 개수가 간목을 기울 때 그 에너지 소모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힘이, 자신의 힘이 더 많이 소요되고 힘이 더 많이 빠지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대 위에서 아이돌이 엄청난 폭발력으로 자신의 상관을 썼을 때,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했을 때 기진맥진하지요. 그렇게 일간을 좀 설계시키는 그런 십성이기도 합니다. 또 상관은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새 재성은 돈이고 사회적인 결과물이라고 했지요. 목표치. 식신이 재성을 돈을 벌 때는 그냥 바른 루트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관은 약간 창의적으로 돈을 법니다. 과일을 팔 때에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탕후루 요즘 유행하지요. 몇 개 꽂아서 이렇게 그렇게 팔고, 스테비어 토마토라고 하나요? 스테비아 토마토인데 당도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창의성이 들어가는 것이 상관이 재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재료로 조금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그 재물을 취하는 것이 파이가 커지겠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 아이디어 창고가 상관이라서 아이디어로 재물을 잘 취하는 그런 십성입니다. 또 정인이 상관을 봤을 때는 이 상관은 상관폐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상관은 정인이 있어야만 이것이 재화가 됩니다. 아까 제가
생선에 가시를 발라내듯이 그 흉을 제거해야 쓸 수 있는 그런 흉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시를 발라낼 수 있는 기술이 정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로 들면 상간이 있는 아이는 조금 간을 상하게 하니까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하고 삐뚤어진 행동을 하고 막 이런 다소 거친 표현력들이 있는데 이 정인이라는 어머니지요. 어머니의 사랑, 정말 따뜻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심사인당 같은 그런 어머니지요. 그런 어머니가 이 다소 거친 아이를 사랑으로 잘 보듬어서 바로 이렇게 능력은 있는데 충분히 간을 상하게 할 만한 역적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잘 눌러서 바른 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 상간에 언변이 있어서 변호사를 한다고 하면 정인이란 것은 변호사 자격증이 되지요. 그래서 이 상간을 쓰는 데에서 자격을 허용해 주는 것이 정인이라는 십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신인 길신들 있지요. 비견, 식신, 재성은 정제나 변제나 다 길하다고 해서 길신이고, 관성은 정관, 정인 이렇게 정이 붙는 것들은 길신이지요. 그 길신들은 생을 해줘야 되지만 흉신들은 극으로 인해서 그 흉을 좀 제거를 해야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극이 필요한데 이 상간에게 극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인입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상간을 극하면은 이 상간의 자격이 허용돼서 사회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 상간이 정관을 봤을 때는 그야말로 상간 경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이니까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상간 경관운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여명이신 경우 남편이죠. 남편과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흉살이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좋게는 상간경관하면 관을 뜯어 고치는 것이니까 어떤 기간에 내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적하는 그런 일 있지요. 감시하는 일, 그런 직종의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계된 부분은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강의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고 지나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대략적인 느낌은 아셔야 상간의 그 이미지를 잡기 쉬우실 테니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끝으로 양간이 간목이 상간 정화가 있으면 이 정화가 편인인 임수와 합을 합니다. 상간과 편인이 합을 합니다. 양간일 경우에는. 그러면 상간은 정인이 있어야 폐인이 된다 하지 않았나요? 근데 정인이 있어도 사용을 합니다. 편인이 있어도 사용합니다. 편인이라는 것은 독특한 쪽의 아이디어지요. 상간 자체도 창의성인데, 그러면 이 깨돌이끼리 만났으니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뱅크가 되겠지요. 그렇게 양간은 많이 작용이 합니다. 또 은간의 경우 을목을 예로 들어보면은 상간인 병화가 신금인 편관, 이 무시무시한 편관을 잡습니다. 그래서 상관합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상관으로 나의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로 힘든 일을 해결한다, 이런 뜻이 되지요. 그래서 사회적인 업적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나의 기술로 그 명예를 얻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간과 음간이 이렇게 합을 해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도 참고해 두세요. 자, 오늘 위에 공사를 할까봐 제가 조마조마해서 말이 막 빨라졌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상간에 대한 느낌도 아시겠지요? 제가 빠뜨린 부분 있나?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계절 사주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